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그 영광의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회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살롱과 함께하는 청담살롱의 호스트 MC 염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아서 뭐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최근에 청소년을 졸업한 청년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기병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의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창원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청년 3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하는 청담살롱 제 2회 화려한 막을 열었고요. 간단하게 좀 오프닝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상입니다. 지난주 조회수가 처참하게 2회 만에 지금 2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에피소드를 하나 할 거 2개 하시고 3개 할 거 4개 하시고 조금 더 뭐 성대모사라도 좀 준비를 해서 개인기라도 좀 하시고 어깨가 무겁네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바빠가지고 쇼츠를 좀 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또 하나씩. 역시 도저히 자극적인 맛을 또 끊을 수가 없다 해서 매운맛을 몇 개 또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기병 씨는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와, 근데 저는 정말로 지난번 저 입시 주제로 찍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맞습니다. 어제 엊그제일 갔거든요. 근데 벌써 한 주가 지났다는 게 조금 시간이 너무 빠르다. 세상 좀 놀라워가지고 네네네. 오늘 오면서도 와 이거 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바야흐로 이제 봄이 왔고 이제 꽃이 피고 4월이어서 이모저모 행사가 많습니다. 저도 이모저모 막 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행사가 많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네요. 우리 창원 씨께서는 오늘 레자 잠바를 맞습니다. 처음으로 2회 만에 의상이 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아유, 오늘 이제 반차를 써가지고 훌륭합니다. 한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컷 좀 어떻게 놀다 오셨나요? 아니요, 이제 제가 그 취미로 서예를 하는데 서예를? 예. 근데 저희 이제 그 4월 말에 또 작품을 내야 돼가지고 작품을 내요? 네, 서예 작품을? 그죠, 이제 공모전을 이제 하는데 아니 서예가 좀 하면 어때요? 그 생소한 취미잖아요. 좀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흔히들 하는 취미는 아니신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퇴근하고 서실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해요. 서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해 주시면서 이제 쓰면서 연습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이제 직장에서 받은 거를 그래도 이제 좀 건전하게 해소해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용하게 약간 명상 같은 느낌. 약간 그쵸. 약간 정신 수양도 되고. 왜냐면은 글을 쓸 때는 그것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잡념이 있으면은 그게 금방 글씨가 흐트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는 지금 엊그저께 오랜만에 제가 날씨가 좋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와, 에버랜드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눈치 게임 성공했습니다. 갔는데 티익스프레스 3번 탔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10분도 안 기다려 다 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개회념일 때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개장부터 들어가서 폐장까지 놀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대중교통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해도 다음날 안 피곤했는데 이번에 차 끌고 갔다 왔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피곤합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약간 어느 하루 좀 무리를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게. 근데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 친구는 잘 모르니까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너무 과한 공감은 좀 어렵습니다. 저 공감 안 할래요. 아무튼 뭔가 이제 요새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좀 이렇게 뭐 밤을 새고 막 이렇게 무리를 하면 그 여파가 진짜 아무리 영양제 먹고 이래도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룻밤 지나면 자고 회복되는데. 그래서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눈이 감기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20 한 1, 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완전 덥던데요? 어떻게 꽃 구경 하셨어요? 아니 이제 오늘 반차 쓰시고 꽃 구경 안 하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보신 잠깐 거죠? 이제 워킹스루 그냥 멈춰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고 뭐 꽃놀이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병 씨 꽃 구경 안 갔다 왔어요? 네, 저도 그냥 뭐 길 가다가 폈구나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인지하지만 아, 거기에 특별한 그렇구나. 의미는 부여하지 그렇죠. 않는다. 아, 저는 지금 한 3시간 전에 이제 그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일산 호수공원에서 지금 아직 만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지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은 게 내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분도 시간 되시면 내일 가시고 해서 호수공원 이쁘게 많이 폈더라고. 자전거 타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예, 2인승을 탔는데 뒤에 계신 분이 너무 페달을 안 굴리셔가지고 모르는 분과 탄 거예요? 아니 아니. 뭔 말입니까 이게?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2인승으로 호수공원에 그것도 새로운 전개네.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누가 있는데 예. 페달을 너무 안 굴리셔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허벅지가 아주 지금 알배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도 따사로운 봄이 오면서 따뜻하게 또 꽃도 피고 꽃 구경도 마음껏 가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더 따뜻한 변화가 불러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담살롱 제 2회도 조회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첫 번째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청년 청소년들이 주목해야 할 뉴스들을 소개하고 함께 떠들어보는 청소톡 시간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자분들 나오셨고요. 박 기자님과 최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 기자님부터 준비한 소식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도 저는 써왔습니다. 네. 아날로그식으로 해왔고 네.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폭삭 소가수다. 우리 제주바다 배경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저도 안 안 보셨고, 봤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눈물이 납니다. 아, 그게 뭐 그렇게 슬프다면서요? 절절합니다. 인생사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 네. 우리 딸 입에 들어가면 전복이 하루 팔면 100환을 버는데 우리 딸 입에 들어가면 1000환 같다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 딸 입에 들어가면 네. 1,000원이고 전복을 팔면 100원이다. 100원인데 네. 우리 딸 입에 들어가는 더 귀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전복을 먹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대목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갖고 온 소식은 청소년의 28%가 네. 영양 부족 상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복을 제가 먹여라 뭐 이런 얘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닙니다만. 청소년의 20%가 네, 영양 28% 부족 사태에 부족아. 시달리고 있다. 뭐 식량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네네. 굉장히 밥은 잘 먹으면 사는 뭐 1950년대 60년대도 아닌데 20%나 영양 부족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확히 말하면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중에 28%가 영양 부족 상태다라고 네. 나왔는데 네. 이게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높아진 2배 정도 수치예요. 높아졌다고. 그 배경이 뭐냐? 우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이 가는 곳이 학원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학원 말고 또 있어요? 네. 가장 많이 가는 곳. 집 말고 네. 집하고 학원 말고. 학원 말고 가는 곳이 분식집? 맞습니다. 편의점, 분식집, 이런 간식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길밥, 혼밥을 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맨날 거죠. 컵라면 먹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혼밥을 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1.4배가 그래요? 높다고 하고 우울증 발생이 혼밥을 안 한 사람보다 2.6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혼밥 좋아하세요? 네, 저 혼밥 잘합니다. 네. 나 혼밥하면 힐링되던데. 네, 그래가지고 이 길밥과 혼밥하는 이 학생들의 어떤 불균형적인 식습관이 영양 부족 사태로 낳고 있다라고 한 연구 결과를 그래요? 한번 저는 보여드리고요. 근데 일하고 어디 행사 갔다 오고 일하고 오면은 제일 이제 힐링이 혼자 이제 딱 피곤한데 와가지고 일상 칼국수 가서 한 3-4시쯤 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웨이팅이 없나 봐요. 그때 없어요 웨이팅. 평일 3-4시쯤 가가지고 이제 와이셔츠 와이셔츠 벗으면 안 되죠. 자, 네,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겉옷을 벗고 네. 와이셔츠 걷고 앞치마 딱 이어폰 딱 끼고 유튜브로 딱 하나 여기 틀어놓고 일상 칼국수 해가지고 좋네요. 탁 먹으면 너무 힐링인데 우리 아이들은 혼자 먹으면 좀 외롭나 봐요. 네, 우리 예. 학생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컵라면 먹고 이런 불량식품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그래 특히나 대치동 20대 일상 칼국수점을 내야 되겠네. 얘네 그거 먹으면 보양식 되는데. 먹을 시간이 없다고. 먹을 시간이 없다고. 아쉽네. 예. 네, 그리고 그거 이제 그거 먹으면 입천장 다 뒤어요. 그렇죠. 학생들 급하게 못 먹어요. 그 쉬는 시간에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들어가야 천천히 좀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대치동 그렇죠. 분들. 진짜 맛있어요. 야 아무튼.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입시 얘기랑 좀 되게 맞닿는 부분도 있는 아.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오늘 고등학생처럼 입고 오셨죠? 이렇게? 오늘 좀 젊어졌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안경을 지난주에 나이 들어 보인다 지난주에 해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놀렸더니 다시 바꿨네. 바꿨습니다. 근데 다음 그 주도 바꿔옵니다. 안경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네. 제가 좀 쓰고 상처를 옵니다. 줬네요. 왔다 갔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반복할 거고요. 아무튼 예. 네, 나머지 그래서 20대 여성 중에서도 이제 20대 여성이 특히나 영양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그 20대 이유가 여성도 네. 이건 청소년은 아니고. 그렇죠. 예. 다이어트나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의 어떤 결과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최근에 나온 그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으로 세계 147개국 중에 한국이
행복순위 5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고 중간 정도 되네요. 네, 네. 이 주관적 행복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좀 모여서 밥을 나눠 먹는 그 한 끼의 행복이라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도 해봤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각자 또 이제 자녀가 셋인데 저희 집이 저도 뭐 일 있고 뭐 부모님도 뭐 가끔 이렇게 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식탁에 위에서의 그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청소년 때도 뭐 요새는 학원 가고 하니까는 뭐 알아서 밥 먹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용돈 주어서 예. 챙겨 먹고 하는 거죠. 애들이 급해서 일단 먹을 시간이 없어. 여기 학원가 편의점만 가도 그 고등학생들 컵라면 먹는 사람 되게 엄청나잖아요. 많거든요. 네. 편의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뭐 컵라면인데 컵라면 나트륨 일단 함량이 엄청 높고 그쵸. 또 요새는 그냥 컵라면 아니고 뭐 불닭 뭐 음. 해서 또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니까 또 핫바 하나 먹어 소시지 하나 먹어야 되고 네. 맛있겠는데요? 괜찮은데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영양적으로 굉장히 이 안 부분 좋다. 편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입맛이 보여서 좋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래서- 저녁 시간대긴 하죠. 예.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을 또 망라하고 또 청년들은 또 요새 그 다이어트라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학가들 사이에서 이제 자취하는 이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 그분들이 이제 뭐 집에서 요리를 하고 뭐 집밥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사실은 없죠. 없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혼자 살게 되면은 그 재료를 사가지고 하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독립했잖아요. 진짜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싸요. 야채가 왜냐 야채나 이런 게 그 조그만 1인분씩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두 번 해 먹고 꼭 남아. 그럼 그 야채를 이제 나중에 먹어야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버려요 그냥. 예.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레파토리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특히 이제 그냥 자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배달. 배달에 의존하신다든지 네. 이제 외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균형 잡힌 그 식단 자체에 네.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죠. 그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배달앱 삭제하기 막 그런 뭐 챌린지도 있고 막 했었는데 이게 또 끊을 수가 없어요 배달앱이. 근데 웃긴 게 또 배달앱들이 그 플랫폼 그 회사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배달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음. 배달비 내야 되고 맞아요. 뭐가 행복한 겁니까 대체? 근데 이게 내가 웃긴 게 차라리 옛날에 그 전단지 그 책자 있죠 그거 보고 와, 전화해서 추억이네요, 배달했을 때가 진짜. 훨씬 낫어요 와. 그때가. 플랫폼이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플랫폼.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예. 제가 또 배달 많이 먹는 사람으로서 좀 큰 소리 냈습니다. 예. 아무튼 전단지를 부활시켜라. 예,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또 살이 쪄서 자극적인 음식을 끊겠다 하면은 또 이제 그 영양 불균형이 될 수 있는 식단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네. 그 청년 공동체 그 플랫폼들을 제가 쭉 봤는데 네네. 그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같이 이렇게 만드는 되게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그런 운영하시더라고요. 거 좋겠다. 네, 근데 이게 청년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또 그런 그 청년들의 영양 불균형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그 무료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클래스들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공공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끼리 스스로 또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공공 배달앱도 많이 나왔던데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사용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맹점이 좀 적어서 아직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1,000원의 아침밥 얘기. 예, 아침밥. 그 대학 네. 캠퍼스에서 예, 그런 것처럼 약간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1,000원의 저녁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급식처럼 한 끼씩 먹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네네네. 합니다. 근데 그 학원들이 저도 이제 그거를 되게 잘 알아요. 저도 3년 내내 제가 여기 이 학원을 왜 다니면서 빠지지 않나? 일산 학원가 팀이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공식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다를 때는 다 이제 10분씩인데 이제 저녁 시간 때만 15분을 줘요. 예? 예. 15분 안에 밥 먹어야 돼요? 네네. 우리 창원 씨 그러니까 학원 다녔을 때. 저 때는. 와. 근데 심지어 또
그 학원 밖을 또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좀 철창이 있어요? 아니 철창은 없었는데 그 이제 자습 감독 선생님들께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게이트가. 네. 아. 그래서 왜 어디 가냐고. 예.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사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제 수업을 빼먹으니까. 아, 중간에 땡땡이 치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아니 그럼 밥은 뭐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하교하고 학원으로 갈 때 편의점에서 잠깐 사던가. 예, 근데 그게 사실 뭐 봄철이나 뭐 이제 겨울철이면 괜찮은데 네. 여름철에는 그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어떤 방식을 써서 이렇게 어떻게 나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거기서 15분이면 너무 그렇죠. 빠져나가죠. 밥 먹기도 짧은데. 그렇죠. 주문하고 뭐 하면 진짜 10분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 막 5분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다 보니까 뭐 체하기도 하고 속도 안 좋고. 이거 너무 건강에 안 좋다. 네,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눈물이 좀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좀 격하게 좀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도 좀 이제 청소년분들 뭐 청년분들께서 조금 그 부담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이제 1,000원 뭐 이제 저녁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긴 하겠는데 저는 좀 학원이라든지 좀 청소년들이 좀 시간을 좀 두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럼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규제를 뭐 규제? 뭐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 주는 것처럼 뭐 약간 그렇죠. 그런 식으로 4시간 수업 들었으면은 그 연속은 못 듣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권고식으로 네, 해서. 네. 진짜 15분은 너무한다. 영양 불균형 오셨겠는데요, 우리 창원 씨도? 그래서 키가 이거 셋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요. 저보다 더 그래요? 커요. 제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요? 김현 씨 몇이에요? 딱 180입니다. 180. 창원 씨 저 몇이요? 75점. 제가 제일 작네요. 예. 저는 학원도 안 다녔는데 왜 영양 불균형? 아니 집에서 자꾸 편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3, 4cm는 더 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실제 또 경험자가 있으시네. 진짜 그때는 뭐 드셨어요, 뭐뭐? 그때는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사실 가장 빨리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습 감독 선생님이 안 서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 가장 빨리 나가면은 이제 그 중국집을 가서 그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5분도 안 걸려. 남았는데? 그 뭐 근데 주문하고 음식 나올 때까지 네.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한 멍청 5분. 네, 짜장면을 거의 한 2분 30초 컷. 네. 뭐 학원이 근데 그 유튜브 아니에요? 포파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빨리 먹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이 제가 냉면 먹었거든요. 네네. 오 빨리 드시긴 했어요. 냉면을 마시는 수준인가요? 오. 근데 그거 진짜 식습관이 안 좋아요. 맞아. 진짜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맞아요. 진짜로. 저도 네. 빨리 먹는데 진짜 그거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또 우리 기병 씨가 좋은 소식 와가지고 우리 창원 씨의 좋은 소식인가요, 이거? 좋은 소식, 추억을 좋은 뉴스를, 좋은 뉴스거리를 뉴스가 가져와서 좋습니다. 우리 창원 씨 뿌듯합니다. 추억과 또 눈물 젖은 밥을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쵸. 이런 네. 실제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네. 진짜 경쟁의 경쟁이었다 보니까 진짜 야생의 시대였네요. 맞습니다. 근데 나름 또 낭만도 있어서 오분 낭만의 시대이자. 짜장면 5분 안에 먹기 뭐 이런 낭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편했어요. 그렇네요. 식사 시간 오래 후다닥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미 빨리 먹는 게 탑재되는데 또 느리게 드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계시고. 그게 어렵다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진짜 빨리 먹는 거 하면 식습관이 안 좋은데 우리 좋지는 친구들. 않습니다, 진짜.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최 기자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청년 공간이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 공간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고양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은 청년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청년분들께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용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청년 공간에 지나가다 보셨지만 저기서 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 있는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좀 이렇게 이렇게 저도 나름 좀 찾아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활동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청년분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근데 매달 바뀌면서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청년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인상 깊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서도 이제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뭐 이런 이제 신체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고 저희도 레깅스 입어야 되나요? 저는 안 만약에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상상하신 거 아니 순간 떠올라가지고 지금, 지금. 아니 개콘 그 발레리노처럼 아무튼 예,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청년들의 어떤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그런 거 이제, 좋겠다. 예, 네. 그런 이제 자취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반찬들 아니면 이제 가벼운 식사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가짓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네. 이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제 그것도 지자체별로 다른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청년 몽땅 정보통 서울 쪽입니다. 몽땅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이제 청년 포털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 청년 포털에서 포털. 경기도. 그래서 이제 광역 지자체별로도 다 다르고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청년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우리 그 부산에 이제 청년 공간은 뭐가 있을지 약간 네. 궁금해하실 때는 네네. 그냥 이제 포털창에다가 뭐 부산시 청년 공간 치시면은 아마 이렇게 상위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맞습니다. 각 검색창에 또 해보시고 저희도 사실은 그 청년센터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촬영도 할 수 있고 콘텐츠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또 공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이 모일 곳이 없다라고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스터디라든지 뭔가 뭐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이제 청년 공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래요.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소모임 요새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 뭐 이런데 뭐 차 들어갔다가 막 사람 없어 자리 없어서 막 헤매지 마시고 미리 저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도 하시고 해서 그 단순히 저희처럼 이렇게 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미팅만 할 수 있는 rum도 있고 뭐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예, 각 예. 지자체별로 아마 없는 곳은 없겠죠? 뭐 조금 약간 지방 쪽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지방도 많이 지금 네.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네, 네, 이미 지금 굉장히 모범 사례들도 많습니다. 두 분은 이제 청년 활동가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일반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청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공간이 오픈을 해도 그 제대로 청년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이게 수요가 없으면 사람이 안 오니까는 결국에는 그냥 항상 이 공간 쓰는 활동가들끼리만 약간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 길거리에 뭐 현수막 달아놓는다 뭐 어떻게 뭐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청년 뭐 인들이 다 직장 다니시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뭐 침대에 누우시고 하면서 그런 거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청년 맞춤식으로 해서 뭐 SNS에 좀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다 이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특히 이런 공간 많이 쓰십시오.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전국 지자체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자막으로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찾으셔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년 활동가분들께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청년 뭐 공간이든 정책이든 이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홍보에 대한 이제 각 지자체별로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너무나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SNS 플랫폼에다가 홍보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시청 뭐 유튜브에다가 올린다 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아무도 안 시청 봐. 유튜브 팔로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찌 됐든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20대들한테만 문자를 좀 쏴준다든지. 싹 다 쏠까요 그냥? 예. 개관했습니다. 시장이세요? 네. 쏘세요. 연락하겠습니다. 쏘세요. 예. 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맞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활동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게 홍보가 안 돼 버리면 이게 그들만의 좀 축제가 돼 버릴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항상 우리 뭐 고양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그 해당 단체 소속되신 분들도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톡 두 분이 전한 속보는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살롱 네, 청담살롱 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1회 주제가 조금 무거웠다는 자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진단 결과를 통해서 2회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2회 우리 20대 또 MZ세대 청소년들의 청춘이 담긴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30대도 말씀해 주세요. 30대. 죄송합니다. 30대도 여행 갈 줄 압니다. 서운한 일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대, 20대만 얘기했죠. 20대신 줄 알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30대까지 우리 청춘의 대표 명사죠. 여행 또 여행하면 청춘, 청춘하면 여행.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회차는 좀 약간 해외 여행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좋습니다. 반응이 좀 좋으면은 이제 국내까지도 좀 얘기를 저희 추후에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분은 좀 최근에 다녀온 해외 있으십니까? 저는 2월에 이제 베이징을 갔다 왔어요. 베이징. 베이징. 네. 요새 중국이 또 그 비자가 면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평소에 좀 궁금했던 나라기도 하고요. 중국 가보셨어요? 그 2월에 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북경을 가셨고. 네. 베이징 덕 드셨습니까? 베이징 덕 먹었습니다. 근데 뭐 저 생각보다 그냥 그렇던데요. 뭐 네. 저희 가나안 덕 가는 게 가나안 덕이요? 와,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야 이거 한국에 뭐 어디 가도 낫겠다. 비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안 됩니다. 이거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베이징을 다녀오셨고 네네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제 혼자 저는 여행을 자주 가요. 해외를.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뭐 다음 주쯤 한번 또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가면은 또 혼자 여행에 또 매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번에 베이징에서도 저는 이제 현지에서 좀 친구들을 만들자라는 주의거든요. 그 현지에서 외국 친구를. 그렇죠. 역시 즉석에서. 언어가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도 이제 밤 늦게까지 좀 놀려고 했었는데. 이제 숙소 돌아와서 다 그냥 이제 매일 10시 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리장성을 걸으셨나요? 만리장성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2월에 가서 춥군요. 정말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또 이제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숙소만 오면은 이게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친구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 좀 약간 혈기왕성한 우리 MZ 세대들은 이제 저녁에 약간 펍 같은데 가서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정작 못 해가지고 거기 홍대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놀면서.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낮에 제가 이제 혼자 그 자금성 투어를 했는데 자금성 투어는 이제 그래도 외국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일본인 남성 두 분이 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오셔가지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제 투어도 같이 하고 또 좋습니다. 뭐 저녁에 뭐 조인하자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연락처도 교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인스타 DM 만나고. 인스타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팔로우 깔끔한데요? 투게더 뭐안 했어요? 그냥 보면서 여기 멋있다. 그냥 서로 그냥 이게 감상평만 주고받고. 그래요, 멋있네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좀 장벽이 조금 높은 나라기는 했어요. 중국이? 예. 되게 이제 볼 것도 많고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호 개방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중국 여행이 진짜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중국을 2번 갔거든요. 2017년도쯤에 시안이랑 청두를 한번 가고 그리고 2016년쯤에 20살 돼서 제가 첫 해외여행지가 칭다오였습니다. 칭다오. 혼자 갔습니다. 그때 칭다오. 2016년도쯤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창 신서유기라는 예능이 엄청 유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시즌 한 4까지는 계속 중국을 갔어요. 중국 물가가 너무 싸고 국수가 특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면을 너무 사랑해서 칭다오를 이제 성인 되고서 혼자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혼자. 근데 중국은 일단은 인스타 이런 게 다 안 돼가지고 맞아요. 인스타도 안 되고 뭐 구글맵도 안 되고 그 바이두 거 뭐 지도 다운받아 써야 되고 뭐 택시도 뭐 자체 앱이 있잖아요. 띠디 추싱 써야 되고 뭐 맞아요. 그래서 그 VPN으로 하루 종일 그 보통 이제 그 청소년기에 약간 조금 성인 사이트 들어갈 때 이제 많이 썼던 그 VPN 있거든요. 그거 저는 그거를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거 몰라요? 네, 그거 몰랐어. 몰라요? 네. 퍼핀 브라우저 몰라요? 저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치도 모르겠고 둘다 아니 모르겠네요. 그걸 써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맞네. 거. 막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써서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됐었던 예 그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김영 씨는 최근에 갔던 해외 여행지 어디입니까? 저는 사실 해외 여행 얘기 나오면 좀 작아지는 게 예. 저는 별로 안 가봤어요? 많이 안 가봤고 마지막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전공 연수로 전공 연수? 미국을 갔다 왔던 게 미국을 갔다 마지막. 왔어요? 네. 야, 미국 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예. 미국 어디?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크림치즈.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다가 뉴욕 갔다 워싱턴 갔다가 뭐 와. 위로도 갔다가 아래 갔다가 놀았죠. 동부 위주로 가시죠. 네, 동부로 공부하러 갔으니까요. 동부로 약간 가서. 성향이 약간 그러면은 바이든 쪽인가요? 정치를 잘 몰라서 제가. 이것도 편집될 것 같은데. 아니 동부 위주로 네. 갔다. 어떻습니까 미국? 그래서 갔다 와서 2월에 귀국을 했는데 네. 왔더니 코로나 터진 거죠. 그때구나. 20년도. 네, 하늘길이 닫히고 나서 쭉 미뤄지다가 지금도 못 가고 네. 그때를 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좀 우린 미국 가보셨어요? 전 미국에서 살았죠. 야. 근데 저는 이제 동부는 안 가봤고 어디 저는 이제 LA에서 LA는 서부인가요? 네, LA 서부입니다. 완전 끝이에요, 반대예요? 그렇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태평양 쪽 예, 이제 예. LA고. LA에 그 한인 따운데 북창동 순두부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예.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예. 그 거기서 북창동 순두부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제 갈비 같은 것도 제 기억으로는 팔았었거든요. 네. 그게 그게 맛있다. 한국보다 맛있었어요. 그 이서진 씨가 방송 나와가지고 네. 그거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봤는데 네. 그냥 거기 가면은 진짜 한인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군요. 거기 완전 한국 동네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거기 한국말만 쓰고 살 수 있는 동네라고. 명동보다 한국인이 더 많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명동은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너무 많아요. 중국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네. 외국인 천지더라고. 외국인 천지. 아무튼 그렇고 저는 2월쯤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어요. 치앙마이. 한 우와. 일주일 정도 좋아 보이는데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워낙에 또 동남아를 좀 좋아해가지고 치앙마이가 그 CNN인가 어디서 그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한 달 살기 하고 싶은 도시 1등이래요. 치앙마이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관광 좋아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안 맞습니다. 좀 동네가 일단 조용하고 슬로우 시티예요. 약간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뭐 택시 타거나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뭐 택시비 워낙 싸니까 태국은. 그래서 가서 약간 그 이쁜 카페 가고 뭐 이제 거리 좀 둘러보고 맛집 가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거기 디지털 노마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들고 가서 저는 뭐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냥 카페 가서 이제 일 좀 하다가 뭐 좀 이쁜 거리 좀 둘러가고 뭐 저녁에 뭐 잠깐 뭐 맥주 한잔 하러 가고 그래서 좋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그런 또 일주일이었습니다. 진짜 한 달 살기 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거기가 그래서 태국인데 태국 같지가 않아요. 서양인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서양인들이 진짜 많이. 밥값이 그리고 뭐 국수 하나에 뭐 2,000원, 뭐 싸네요. 덮밥 하나에 뭐 싸네. 3,000원 뭐 이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치앙마이로 보내버려야 돼요. 영양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거기 가면 다 해결됩니다. 굉장히 맛있고 태국이 또 그 음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 똠양꿍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똠양꿍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죠. 어떻습니까? 저는 못 먹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네. 즐겨 먹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중립. 김영 씨는 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먹어보지 못하셨어요? 네.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제가 네. 침을 삼켰거든요. 그래요? 배가 근데 고파가지고. 똠양꿍이 약간 이게 그 처음 드신 분들은 한 입 먹으면 저도 처음 먹었는데 이 뭔 이런 맛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예. 근데 한 2번 먹으면 자꾸 생각납니다. 그게 세계 몇 대 스프 아니에요? 네, 세계 3대 스프인가? 네, 맞아요. 5대 스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야. 4일째 됐습니다. 음. 고춧가루를 살짝 그 태국 고춧가루 있어 살짝 매운 거 그거 뿌려서 살짝 먹었는데 와
신김치 그로 끓인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똠양꿍 컵라면 먹고 똠양꿍 국수 먹고 똠양꿍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기에 똠양꿍이. 쌀국수 말아서 먹으면 와, 국수랑 같이 말아 먹는 그러기도 거예요. 하죠.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똠양꿍 한 2번 먹고 질렸거든요. 그분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서. 근데 이게 한 번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주 그 오묘한 그 이상한 향신료만 나면서 그 맛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었는데. 되게 향신료를 잘 드시나 봐요. 아 저 향신료 좋아합니다. 예. 저 근데 중국 가서는 이제 부야오 샹차이. 예. 고수는 고수 빼달라고. 고수 빼달라고 해요. 예, 예. 고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고수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남아 쪽 그 이렇게 약간 그 아시아 쪽이 이렇게 고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좀 어디 갔다 왔는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창원 씨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은 몇 년 사신 거죠? 저는 1년 반밖에 안 살았어요. 1년 반이 1년 오래 반? 사는 거네요. 아,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봤어. 미국 그렇게 좋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초등학교 놀다가 뭐 친구가 막 나 뭐 이제 미국 가 뭐 해가지고 막 이사 가고 막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막 가지마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랬던 정신이 없었던 게 네. 제가 이제 9.11 테러 터지고 2주 뒤에 에? 미국을 갔어요. 와, 진짜요? 그 시기예요? 그게 와.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와. 때 와. 벌어진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네요. 9.11 때로 기억나요? 난 기억 안 나는데. 굴리테러가 몇 년도죠? 2001년이요. 2001년? 2001년. 1년. 네, 갓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눈빛 좀 교환했습니다. 지금. 아무튼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우려가 좀 많기는 했었죠.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간 게 첫 해외였습니까? 미국 간 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또 전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네, 계셨어가지고 네. 일본을 거의 매달 왔다 갔다 했었고, 와. 뭐 그 전에 이제 캐나다도 갔었고 멕시코도 갔었고. 와, 어렸을 때도. 네. 와. 그러니까 이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야. 뭐 홍콩도 왔었고, 미국 갔다 온 뒤로는 계속 일본 왔다 갔다 했었고, 일본 왔다 갔다.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갔었고, 와. 네, 러시아도 갔었고. 러시아도. 이거는 제가 대학 전쟁 시절- 전에. 네, 전쟁 전에. 예, 다행입니다. 예. 그때도 되게 급작스럽게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는데 이제 친구랑 이제 수업 시간에 네. 딴짓하면서 네네. 그때는 이제 그 인기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실검실. 네, 실검, 있었네요. 실검.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저가항공사의 그 특가 프로모션이 뜬 거예요. 아. 그래서 뭐지 이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즉석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와. 예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창 또 그 제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블라디보스톡이 이게 비행기가 싸가지고 그렇죠, 조금 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반짝 떴었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제는 1월이었거든요. 너무 추워. 장난 아니네요. 이제 이게 출발일이 1월인데 그 제 동기가 괜찮을까? 형 괜찮아? 했더니 이제 또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설득을 했죠. 원래 북방의 기상을 느끼려면은 한 겨울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유를 했어요. 게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수업 중간에 그냥 즉석에서 예매를 해서 갔죠. 와. 진짜 나 북방의 너무 기상이네요. 환상적이야. 와. 나 그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ENFP입니다. 나도 P. 자, 저 J입니다. J예요. J. 안 맞아. 어. 버립시다. 저 진짜 너 환상 제가 갖고 있는 환상은 전날에 비행기 예매해가지고 해서? 다음 날 가는 거. 그렇죠. 낭만이네요. 어때요, 기병 씨? 이런 거 괜찮습니까? 저도 그렇게 놀고 싶은데 주변이 다 J여가지고 안 껴주는 절대 것이 안 있고. 돼.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갈 때는 그 이 공항 버스 타서 저는 숙소 예약을 해요. 재밌다. 네, 출발 당일날. 한번 따라가야겠네요. 그거는 조금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건 좀 근데 그런 좀 낭만이 있어요, 저도. 약간. 우리 P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전날 즉석에서 뭔가 갑자기 잡힌 그 약간 야간에 갑자기 잡힌 드라이브. 맞아요. 번개 모임. 너무 굉장히 재밌죠. 좋습니다. 그게 너무 낭만입니다. 재밌죠. 네, 뭔지 네. 아시죠? 시간 맞아가 딱딱딱 보는 거. 어디 내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마침 얘도 여기야. 그래서 만나서 갑자기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번개로. 논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P들만 우리 김영 씨는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김영 씨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졸업 뭐 여행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일본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오사카에 일본. 가서 네. 정말 즐겁게. 오사카는 또 이제 근데 일본은 일단은 우리 그 해외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의 초심 딱 첫 예, 그렇죠, 코스. 그렇죠. 예, 일본. 딱 한번 만만한 가봤고. 게 일본. 맞습니다. 네. 입문용으로 가는 그래서 거. 가서 너무 즐겁게 놀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으로 한번 갔다가 지금 이후로 미국 4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째 터키를 가겠다. 튀르키예를 가겠다고 아. 5년째 선언하고 진행 중입니다.
아, 못 그래요? 가고 있고요. 아 터키도 또 터키가 아니고 이제 튀르키. 근데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네, 뭐 형제의 튀르키예라고 나라 한다고. 아니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는데 아.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진짜로 예. 그 있잖아요. 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부르는 것도 한국 사람만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 그래요? 미국 표현 원래는 다르니까.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네. 하니까. 아유 발음이 아주 갔다 오셨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아주 좀 짧네요. 뭐 이렇게 몇 군데 아직 못 가셨네. 네, 저는 해외 여행을 사실 뭐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고. 아 너무 또 고향시를 위해서 봉사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젊을 때 좀 다니고 하세요. 그래도 뭐 국내 여행 다닌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너무 쳇바퀴 사러 온 게 아니고. 아니 원래 여행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기병 씨? 아닙니다.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 계속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막 또 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아우 피곤해라 하면서. 아니 점점 근데 미루다가. 저도 약간 처음에는 기병 씨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음. 20살, 2살까지 군대 네, 가기 네. 전까지는 군대 가기 전. 엑셀로 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 뭐 몇 시 몇 분부터 그렇죠. 이동, 뭐 해서 따르륵 해서 뭔가 그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종이로 뽑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들고 다니면서 이영만리 땅에서. 네네네네 지하철을 어디서 못 그렇죠. 타고 버스는 몇 번 타고 몇 번 숙소. 출구 나가서 이렇게 하고 뭐 숙소 몇 시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네. 그런 할머니 연락처 받아놓고 어. 딱딱딱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몇 개 지그차게 해놓은 다음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막 일찍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한 점심 먹기 전에 나가서 쓱 둘러보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제가 일본을 가고 싶다 해서 그 한 달 정도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우와. 비행기 값이라도 벌겠다 해서 네네네. 가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 노동권 침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면서 저기 후곡점이었거든요. 거기 지점장님 기억하십니까? 언급 가능합니까? 예, 완전 이거 괜찮아요? 아니 사람을 노예도 아니고 쌍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만만하니까 막 똑바라차 막 이러고 막 진짜 아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음. 그래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겨우 비행기값 40만 원 마련했고 우와, 아름답습니다. 아빠랑 같이 갔습니다. 오. 아빠랑 아버지랑 둘이서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일본에서 있을 때 많이 갔어요. 아 그래? 우리 기병 씨는? 저는 친구들하고만 다녔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저도 그 뒤로는 아빠랑 안 갑니다. 오.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아무튼 그럼 나 또 가족끼리 여행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첫 그 오사카 갔다 온 게 그랬고 20살 때 칭다오 갔다가 칭다오. 여름 방학 때 후쿠오카를 후쿠오카.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갔다가 그 시안에 또 그게 있습니다. 병마용이 병마용이라고 있죠. 예. 오, 세계 가고 싶은데요? 7대 불가사의 예. 그 병마용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오. 얼굴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 뭐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다 뭐 그때 뭐 사람들 다 본떠서 만들었다. 진시황이 죽을 때 이제 그 진시황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근대들을 만들어서 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보고 지금도 발굴 중이라고 예, 제가 예. 이제 한 3개 그 갱이 나왔고 아직도 뭐 6호갱까지인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많이 남았군요. 그게 그 일부러 안 파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너무 느려서 이제 미래의 기술이 발전하면 후손들이 그냥 더 잘 팔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남겨놓는다? 파라고 이거를 아예 안 하는 데도 있대요. 네네. 뭐 그럴 정도. 가서 봤는데 뭐 처음에 막 신기하네 이러고 별 감흥 없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병마용 혹시 그냥 T십니까? 에? T세요? 저 완전 T예요. 아, 그래요? 300% T. 좋습니다. 300%. 그냥 약간 인스타 올릴 거 몇 개 찍고 그 페북에 뭐 그 당시 페북이니까 중요하죠, 페북에도 중요하죠. 이렇게 찍고. 와 페북 오랜만이야. 청두 가면 이제 사천 음식의 고향이 이제 음. 청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매운 것도 많이 먹고 했었던. 근데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거기서 이제 그 허거집을 갔습니다. 중국에 왔으니까 그래도 허거는 먹어보자 해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제 메뉴판을 잉글리시로 달라 해서 줬는데 고기가 꽤 비싸더라고요. 비프가 뭐 비싸더라고요. 비프 뭐 해서 근데 비프가 있는데 우리 고기 먹고 싶으면 너무 비싸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비프 중에 좀 싼 게 있더라고요. 비프 중에 좀 싼 게 있어서 이거 좋다. 이거 한 10개 줘라 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오시거든요. 그릇을 10명이서 천엽을 가지고 와가지고 천엽 내장탕에 있는 거 천엽을 10개를 들고 와가지고 천엽만 10그릇을 허거에 먹어서 내장탕이 됐습니다. 아니고 고기는 요만큼 먹고 중국 사람들 천엽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먹는 베이징 갔을 스타일이군요. 때도 네. 그냥 노점에서 이렇게 천엽을 많이 맞아. 네네네. 우리도 내장탕에 그 들어가 있는 거
저도 좋아하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먹어보니까 10그릇 드실 정도로는 걸레를 씹는 느낌 나더라고 마지막에는 약간 다 드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 뒤로 세부도 갔다가 필리핀 세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한 우와 달 멋지십니다. 갔다 유럽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때 영국 런던 갔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가 음. 그다음에 로마를 갔다가 그다음에 체코 프라하를 갔다가 그리고 독일을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손흥민 경기 보러 런던 잠깐 하루 갔다가 다시 체코 프라하 와서 집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배낭여행이 아니라 귀족 여행이신데요. 유럽 전역을 잠깐만. 재밌게 다니셨는데. 아니 근데 그 라이언에어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그 저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주도 가는 값이에요. 이렇게 그 다른 나라 넘어가는 게 넘어갈 다. 때는 그래서 기차가 더 비싸요. 오히려 걔네 그 유럽들은 민영화된 그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기차 요금값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근데 진짜 유럽 갔다 오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른들이 20대 때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적금 해가지고 이제 다 깨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유럽으로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한 달씩. 저희 때는 제가 병장 때 17만 원이었어가지고 월급이. 선배님이시잖아요. 저도 30만 원이니까 조금 많이 차이 나요. 30만 원 정도. 얼마나 드셨죠? 제가 2배 60만 원, 와. 65만 원 정도. 그러면은 쌓일 수 있죠. 아니다 나도 근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5, 60 됐던 것 같아요. 예. 잘못 알았네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럽습니다. 좀 로망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진짜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은 이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를 이제서야 왔다. 이제서야 왔다는 게 이 잘 사는 집 애들은 이제 벌써 막 초등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집 못 살아가지고 저도 서유럽을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청춘들한테 아직도 유럽 안 가면 꼭 가봐라. 제가 가면 너무 좋다. 좋습니다. 자, 어디든 그냥 유럽은 무조건 가봐야 된다. 근데 다 돈이 없다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청년들의 그런 또 삶의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요새는 유랑이라고 그 아세요? 네이버 카페 유랑이라고 유럽 여행 뭐 유랑자들의 모임 뭐 있어요. 그런 그 카페에 카페군요. 들어가서 이제 나 오늘 런던 몇 월 며칠 저녁에 뭐 펍에 가서 다 같이 한잔 하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카톡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인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몇 살 누군데 뭐 같이 가능할까요? 뭐 하면 뭐 좀 여자 밝히시는 분들은 여자 아니라고 뭐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막 저녁에 그 번개로 다 같이 이렇게 한국인들 만나시고. 네, 한국인들끼리 좋은데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유럽 여행 가가지고 유럽 구경하는 것보다 그게 재밌어가지고 유럽에서 한국 사람 만나. 예. 점심 모임 만들고 중간에 어디 전시회 가는 모임 만들고 저녁 먹는 모임 좋은데요? 만들고 네. 그러면 저기 대부도 이런 데 가셔도 어쩌면 유럽이 아니더라도 그걸 했습니다. 저 가서 한 달 뭐 동안. 강릉이나 뭐 대부도나 그래서 뭐. 웃긴 게 점심 모임을 하고 이제 뭐 점심이 재밌었으니까 뭐 다른 데 가실래요? 2차 뭐 가실래 했는데 저는 또 일정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가볼게요. 네 가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녁 모임에서 또 만나. 다른 모임인데 조인해가지고.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좀 어느 정도 직장이 있거나 좀 모아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젊은 친구들은 유럽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이렇게 뭐 돈을 모아서 온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서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다 서로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뭐 좋은데요? 직장이 뭐 일단 뭐 좋으신 분들도 많고 뭐 좀 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통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엄마 돈으로 오거나 아빠 돈으로 오는 그런 친구들. 약간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연락 같이 하시나요? 그때 지금도 만나셨던 만나죠. 분들. 그러면 지금도 진짜 만나고. 인정입니다. 네. 와 좋은데요? 그 런던 모임 이렇게 있고 그 바르셀로나 모임 이렇게 있고 런던 모임. 뭐 로마 모임 뭐 아니 이렇게 있고. 지부를 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개가 있어요. 할인 그렇게 해서 지부. 모임하는 게 지금 한국 와서도 다 모여서 만나고 합니다. 그 여행하는 그런 것도 진짜 부모님 세대랑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다 어플로 접속이 가능하고 뭐 옛날에 진짜 부모님 세대들은 지도 펴가지고 펼쳐서 막 길 물어보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요새는 또 여행하기가 또 너무 쉬워진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라서 아까 뭐 이제 두 분께서는 한때는 엑셀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데 네네네. 저는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혼자 여행을 갈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뭘 할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도 유럽 가서 약간 그렇게 했어요. 네.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역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역 앞에 가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냥 거기 가면은 내가 여기 이제 처음 왔는데 네. 조금 그 투어리스트 뭐 인포메이션 네, 관광지들을 좀 소개해달라. 네. 근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관광지들 그렇죠, 위주로 해달라. 가서 그냥 물어봐요. 네.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도 아예 안 찾고. 저는 제 철칙이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절대 안 찾습니다. 와. 네. 아니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런 것도 잘 안 봐요. 와. 그러니까 원어로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명동 그 길거리 음식 먹듯이 그쵸, 우리 안 먹는. 그렇죠, 맞아. 막 그 양꼬치 10,000원에 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비싸요. 예. 근데 그런 데들이 이제 뭐 물론 바가지를 씌우는 데도 덜어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맛이 이제 그 현지의 맛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쪽으로 좀 뭐 이제 그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좀 변하더라고요. 변화돼. 그러니까 뭔가 그 로컬의 맛, 로컬의 어떤 문화를 즐기러 갔는데 약간 그쪽을 못 즐기게 되는 게 저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스타일. 약간 현지에 이렇게 녹아들고 싶은 약간 그쵸. 그런 스타일이시죠. 저는 완전 이제 로컬 남들 다 가는데 가기 싫고, 그쵸. 네네. 한국인들 많이 가는데 싫고, 안 갑니다. 완전 똑같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NS를 찾아봐도 이제 네. 원어로 좀 찾아보죠. 일본어로 찾아보거나 그러면 이제 일본인들이 가는 데는 이제 그래도 좀 그런 거는 잘 없으니까 네네네. 좀 비교적 좀 현지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러고 끝나고 이제 저녁 일정은 그냥 뭐 펍이나 아니면 바 이런 거를 이제 하나를 제가 갑니다. 가서. 그 진짜 혼술하러 혼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그럼 친해지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단골 분들도 계시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그 마스터나 아니면 그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먼저 물어봐요. 예. 근데 또 제가 그 1어를 쓸 때 제가 방언을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이 있다 보니까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되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너 뭐 어디서 왔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나 사실 이제 한국인이다 얘기하면은 되게 또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랑 또 대화의 약간 소재가 로버트 할리 되니까.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대화 소재가 사장님 이거 생기니까 얼마입니까? 사장님 외국인이 딱 들어왔는데 사장님 너무 비싸예. 사장님 너무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가 되니까 또 친해지고 네, 그럼 네. 이 사람들 다 좋으네요. 모여서 2차를 가고 그럼 또 2차에서 또 사람들께 또 친해져서 또 3차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여행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갔을 때는. 진짜 그런 게 너무 재밌는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음. 힘든데 네네네. 어쨌든 우리 창원 씨는 좀 언어가 돼서 그런 또 즐거움.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인들이랑 어떤 현지 언어로 현지의 어떤 문화의 그 녹아드는 제가 그 녹아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는 사실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의 어떤 그 효과가 진짜 극대화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때가. 저는 유럽 여행 계획할 때 음. 보통 이제 복잡하게 하잖아요. 뭐 어디 가야 되고 특히 또 유럽이니까 또 관광지도 많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투어도 예약 안 하고 그냥 한 도시에는 무조건 일주일 해서 약간 와, 현지인들처럼 잡아두고? 살아보자 해서 맞아요. 런던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약간 런던 영화에 영드에 나오는 약간 아침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오. 나이키 이렇게 추리닝 입고서 조깅 오. 하기. 그걸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멋있는데요? 평소에 조깅 해본 적도 없는데 가지고 괜히 꼴값도. 그리고서 딱 자주 가는 아침밥집 이런 그 영국 그 뭐라 하죠? 영국 브레이퍼스트 있잖아요. 잉글리시 네. 브레이크퍼스트. 예. 그 식빵에 소세지 나오고 그 자주 가는 집을 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 먹고 약간 이거 현지인의 일정을 그런 느끼고 싶죠. 좋으네요. 진짜 현지인에 녹아드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점심은 한국 사람들, 이제 간식도 한국 사람, 전시회 한국 사람, 저녁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하고. 거의 자기 소개 하실 때는 거기서 윌리엄 염이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바꿔가지고. 아니 근데 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뭐 한국에서 MC를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다들 장난치는 줄 알고. 뭐 증빙할 그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다들 한국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를 올리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였냐고. 네. 가서도 그렇죠.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근데 입담이 네. 입담만 워낙 뭐 조금만 드러나시니까요. 들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사짜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다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 좀 여행 얘기여가지고 지금 예. 굉장히 재밌네요. 좋습니다. 아니 김영 씨 뭐 좀 없어요 여행 얘기? 사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왠지 그 여행의 어떤 불확실성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맞아요. 인연, 뭔가 맞아요. 예상치 못한 너무 이벤트. 네. 짜릿함.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떨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짜는데 그래서 더 그런 순간들을 만들려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도 오사카로부터 그 뭐죠? 구로모 시장인가요? 유명한 시장 구로모 있잖아요. 시장, 예. 그래서 한 2시간 걸어가면 2시간을 걸어요? 동네가 나와요. 아. 동네에도 가는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앉아서 애들이 같이 그네 탔거든요.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네.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네. 그런 좀 뭔가 제 여행 계획이 없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되게 용기를 만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미국에 가서도 이제 혼자 이렇게 막 피자 사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괜히 그냥 벤치에 한번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뭔가 활동했던 게 저한테는 좀 용기를 만들어주는 여행에서 묘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저도 처음에 유럽 혼자 간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그 좀 막막했거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뭐 계획도 안 짜고 갔으니까. 근데 진짜 당황하고 막 그러는 거는 하루에 하루 딱 하루 이틀. 네네. 한 하루 이틀 있으면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럽 배낭여행 혼자 가봐라. 뭐 이렇게 남자들도 막 가기 뭐 엄두가 안 난대. 네네네. 용기가 없대. 자기는 뭐 언어도 안 되고 막 하니까. 가서 일단 부딪혀 봐라. 요새 번역기도 다 되고 하니까 일단 가세요, 여러분들. 예,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예. 여행이 굉장히 그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언어도 좀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난 한국이 좋아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안이 안 좋은 곳을 가면은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이제 안전에는 항상 유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도전하면서 또 그만큼 사실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고도 되게 유연해지고. 근데 진짜 유럽 갔다 와서 진짜 많이 열렸어요. 그쵸.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또 요새 청년들 중에서 제가 스레드에서 한번 본 글인데 젊을 때 뭐 많이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좋은 경험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또 논쟁이 있더라고요. 꼭 여행을 가야지만 뭐 청춘인 것이냐 인생에서 뭐 도전이 될 수 있는 거냐 자기한테 뭐 그냥 돈 쓰고 놀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약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또 반대 의견도 있었던 네. 걸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여행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게 그 유명 그 이제 관광지를 가면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의 어떤 그 풍경을 보는 것보다 휴대폰 안에 담긴 그 렌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화면을 더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찍고 그냥 가서 SNS에다 올리면은 아니 근데 저는 또 그 감정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인스타 자랑.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여행지 가면은 네. 저도 풍경 사진 올리기는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즐기고 내가 진짜 리프레시하면서 정말 내가 순수하게 진짜 뭐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행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기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근데 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럽 갔을 때 그 런던에 이제 그 영국 박물관에 고흐의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전시관에 있습니다. 고흐의 해바라기. 보지도 않았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찍고 미술하는 애들을 만나면은 너 미술해? 너 고흐 해바라기 봤어? 봤어? 안 보면서 무슨 미술을 한다는 거야? 이러고. 근데 그 사진 찍어도 다시 안 봐요. 안 봐. 이거 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때만. 그렇죠. 손흥민 축구 2번 봤습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해외 축구 좋아하는 애들. 됩니다. 저보고 빠지래요. 저 축구 뭐 잘 모르니까 축구 얘기 뭐 빠지래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직관해봤어? 너 이렇게 너 해봤어? 너 손흥민 봤어? 너 토트넘 직관해봤어? 해외 축구 가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뭔 해외 축구 얘기를 하고. 세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할 말 없어지죠. 이럴 때 이제 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여행 스타일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갔다가 싸우고 오잖아요. 2번 다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창원 씨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거의 가이드를 하는 편이 많죠. 네네. 그러다 그냥 보니까- 따라와라. 네. 약간. 근데 거기서 예. 막 뭐라고 할 분들은 제가 안 데려가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선별해서 약간 순순히 잘 따라올 것 같네. 아니 왜냐면 가이드까지 하는데
거기서 막 뭐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이 되는 좀. 아니 이게 근데 예, 이게 또 맞는 제가 예. 사전에 물어봐요 예, 예. 친구들한테. 저 이제 좀 강압적으로 가도 되냐? 아니 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어때? 너 아. 이런 이제 스타일 어때?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야.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 중학교 동창이랑 후쿠오카를 작년 7월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엔화가 850원 때까지 와. 떨어져가지고 네.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었습니다. 음. 근데 한 번도 한국인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진짜.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네. 그 일본인 펍을 갔는데 여기가 왜 한국인이 와? 약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약간 네. 이런 느낌. 저도 약간 저랑 잘 맞네요 우리 창원 스타일.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나중에 주세요. 한번 저도 진짜 한국인.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한국인들이 갑자기 붐이 오는 그 여행지들이 있어요. 무슨 있어요. 느낌인지 아시죠? 음. 최근에는 몽골이 또 유행이었습니다. 몽골이 유행이었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블라디보스토크도 잠깐 또 비행기 떴었죠. 싸가지고 맞아요. 거기가 또 극동항이라면서요. 맞아요. 그 절대 얼지 않는 뭐 부동항. 부동항. 네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뭐 한참 또 붐이 불었었고 중국이 요새 좀 붐이 그렇죠, 다시 중국. 불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를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해가 약간 그 중국 느낌이 안 난대요. 맞아요. 예, 약간 좀 이국적인 그쵸, 느낌이 거기가 난다고. 이제 조개지가 옛날에 예,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뭐 건축 양식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마라탕도 요새 중국 음식이 워낙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친숙해졌고 그래서 맞아요. 가도 이제 좀 먹을 게 많고 해서. 네. 근데 또 그 지지하는 절대 강자가 이제 일본. 일본은 뭐 예, 일본을 많이 가는데 그 노제팬이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만만한 데가 일본인데 그 요새 일본 비행기 값이 아직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갔을 때 피치 항공을 한 15만 원 주고 갔거든요. 막 네네. 15만 원, 20만 원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네어 타고 막 그러면은 요새 뭐 주말 하면 40만 원, 50만 원이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인드. 이럴 바엔 안 간다. 네, 이럴 바엔 안 간다. 일본을 40만 원, 50만 원 비행기를 주고 간다? 말이 안 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전문가로서. 저는 싸게 가죠. 싸게 저는 싼 날짜를 구해서. 지금도 사실 다음 주로 보고 있는 날짜가 그래요? 지금 왕복 14만 원입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막 왕복 40만 원, 14요? 50만 원 주고 나는 갈 생각이 없어. 나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엔 동남아 가고 물가 싸고 하니까 그게 훨씬 낫지. 그래서 저도 절대 특히 한국인들 유행 타는 막 그런 여행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청개구리 저도 딱 청개구리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남들 멋집니다. 다 가는데 안 간다. 그러면은 각자 좀 돌아가면서 정말 지금까지 갔다 왔던 데 중에 정말 좋았던 곳 딱 한 군데씩만 추천 무게감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기는데요. 뭐 여행 지어도 괜찮고 거기 뭐 식당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거기가 자체가 좋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부터 추천하자면 제가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요. 근데 뭐 많은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뭐 배낭여행으로 다녀오신 분들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근데 그 옆에 포르투갈이 또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포르투갈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 또 포르투 와인도 있고 해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딱 그 가우디 성당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아직도 짓고 있다는 그 그렇죠. 성당에 곧 완공이라 하죠. 그렇죠 이제 곧 완공이 한 20년째래요. 곧 완공이라는 말이 한 2008년도 때부터 나왔대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 성당 앞에 앉아서 성당이 보이는데 그 약간 펍 같은 데서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시켜가지고 샹그리아를 한 잔 시켜가지고 그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그 가우디 성당 바라보면서 한 잔 빠는데 빤다고 하면 한 잔 마시는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우디 성당 여러분 죽기 전에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 뭐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보고 막 이런 거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가우디 성당 역이라고 해서 저는 갔다 오기 전에 그걸 보고서 운 사람이 있었대요. 가가지고 운 친구가 있었대요. 정말 감동적이야. 눈물이 고인다 하더라. 거짓말 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성당인데 하고 딱 내려서 어디지 하고 딱 뒤돌아서 뒤돌아 딱 봤는데 와 하는 이런 소리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은 안 나죠. 역시 T라서.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네. 스페인 꼭 가보시고요. 우리 차원 씨께서는 저는 일본의 히로시마를 좀 추천을 히로시마. 드립니다. 히로시마는 특히 이제 해산물 중에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굴. 일본의 제가 알기로는 굴 생산량의 70%가 다 이제 히로시마 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 가면은 어딜 가든지 이제 굴을 손쉽게 이제 드실 수 있고
정말 신선합니다. 근데 직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근데 요새 일본이 저 소도시도 저기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도시거든요. 그죠. 예. 일단은 거기 이제 일본 삼경이라고 있는데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미야지마라고.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예, 그 신사의 그 입구. 근데 이게 물리에 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간조 만조 때 그 풍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이게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본 삼경이에요. 막 사슴이 돌아다니는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사. 멋진 또 이 절경을 또 자랑을 하고 있고. 네네. 이거 약간 강릉 가면 이 마리나베이 리조트처럼 생겼네. 지금 순간 일본 삼경을 지금 삼경을 지금 이렇게 업신여기실 수가 있나? 저 가우디 성당 롯데타워 같다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 위에가 이렇게 비슷한 느낌. 아니 아까 가우디 가우디 성당 성당은 롯데타워랑 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예. 자, 아무튼 좋습니다. 사사삭 지금 부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일본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을 저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네,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좀 친절했던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이 있었던 곳이 이 히로시마였기 때문에 네, 거기 가시면은 몇 번을 갔지만 항상 최고의 환대를 받았던 곳이었다. 일본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제일 좋은 곳이 히로시마. 맞습니다. 진짜요? 일본을 가장 많이 가셨던 창원 씨께서 지금 뭐 한 20번 가셨나요? 30번? 아니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가신 분이 제일 장난 추천하는 아닌데요? 곳이 히로시마. 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 씨는요? 저는 뭐 가본 곳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봤던 곳 중에 좋았던 것은 그 필라델피아가 미국 동부 또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 13개 원래. 네, 13개의 그게 뭐예요? 미국 헌법을 제정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버티 밸리라고 하는 국보 1호가 잠겨 있는 이렇게 도시인데 필라델피아에서 메가버스라는 걸 타면은 2시간 정도면 이제 워싱턴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머물기 좋고요. 제가 이제 그 전공연수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14시간을 버스를 타고 밤을 새서 저기 버팔로인가요? 저기까지 간 다음에 버팔로잉? 버팔로잉 그런 거 팔긴 했어요. 네. 팔긴 했는데 거기서 나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아침 일찍 갔거든요. 네. 운무가 막 깔려 있는데 택시를 딱 타고 내렸더니 막 갑자기 막 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와와와 웅웅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는데도. 예. 가 보니까 완전 그냥 와 진짜 이거는 그 꼭 영상 봐야 있어요? 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없고,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미국 땅에서 볼 수 있고 캐나다 땅으로 볼 수 그렇다면서요? 있잖아요. 이게 약간 경계에 있다면서요? 그 다리 이름이 레인보우 브릿지인가요? 아무튼 건너가서 보면 훨씬 더 멋집니다. 그래서 한번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좋다. 예,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약간 나이아가라 반 트럼프 폭포는 성향이 확실하시네 역시. 캐나다에서 보는 게 더 좋다. 아니 예, 저도 지금 캐나다 쪽이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좀 보셨죠 지금 주식창. 네, 뭐 숨만 쉬어도 돈이 그렇죠. 녹습니다. 지금 저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저는 아무것도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미칠 것 같아. 트럼프 씨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니까요 막.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나이아가라 폭포가 꼭 보시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제 미국 주식 또 폭포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산 거 지금 돈이 다 녹았어요 지금. 지금. 아무튼 그런 또 애환이 있고요. 네. 해석함을 표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아이고. 주식 안 하세요? 저 안 합니다. 김현 씨는 안 해요? 저는 열심히 데뷔하고 있습니다. 데뷔하고 있다고요? 네. 주식 할 걸 데뷔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예. 대비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안 한다는 얘기죠?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네, 좀 그럼 왜 같이 잘- 분노를 안 하세요? 같이 하셔야지 지금. 데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만 또 괜히 구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아이고 자, 여행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여행지들에 관해서 저희가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또 좋은 곳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여행이라는 게 우리 또 청취분들이 꼭 떠나신 사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여행 정도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좀 잡으시고 좀 어떻게 차곡차곡 좀 모으셔가지고 꼭 한 번쯤은 이렇게 혼자서도 가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해서 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추천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정말 사정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여행이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근데 원래 뭐 외국 나가면 애국한다고 사실 나가도 뭐 국내도 좋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고. 네.
갈 곳 많습니다. 네. 아니, 강요하면 안 되겠네요. 또 여행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의 좋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행편은 제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는 더 해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네,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오늘 청담살롱 2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호 씨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뭐 제가 거의 물 만난 네. 고기가 된 마냥 네네. 진짜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떠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또 다음번에도 또 네. 좋은 여행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런 좀 친구끼리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찾아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담살롱 2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순간 청담살롱 피곤한 생각들 내버려둬